안녕하세요. 시대고시 수강생 여러분. 군문국어 강의를 맡게 된 김덕규 선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문법 어휘 파트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제 그 문법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어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문 규정은 한글 맞춤법, 그리고 자, 표준어 및 표준 발음법, 자, 그다음 우르마자 표기법과 외려 표기법까지를 합해서 이제 어문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어문 규정은 보통 그 전체 영역에서 보면 비중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그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쉽게 풀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외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앞서 먼저 문법적 지식, 즉 의문, 그리고 형태적 지식을 선행하신 다음에 사실은 이 강좌를 듣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법적 지식이 없으시면요, 먼저 이제 선행 강좌부터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우리 강좌는 지금 그 한글 맞춤법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의문 문법 파트가 있으니까 그 파트를 먼저 듣고 자, 이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만약 한글 맞춤법을 듣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시다 싶으면 이거부터 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포인트 타겟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한국어를 언어규범, 즉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어와 함께 문법 능력 영역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맞춤법의 원칙부터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한글은요 표음문자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도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표음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소리대로 적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뜻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어법에 맞게라는 보완 규정을 둔 것입니다. 어법에 맞게는 바로 이제 표의주의 표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즉 이 두 개의 표기 원리를 상호 조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자, 설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적었죠, 여러분? 소리대로 적고 있죠. 즉 뜻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설거지처럼 이렇게 소리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 어떻게 이 경우를 만약 소리대로 적게 되면 이제 어떻게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때는 어법에 맞게 적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각각 구별하여 적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그때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요. 뜻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즉 뜻의 구별이 어려워지면, 지금 어떻게 같은 경우, 지금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으면 뜻을 구별하는 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뜻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 즉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어법에 맞게 적습니다. 그 다음 한글 맞춤법 제향,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띄어쓰기 규정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외래어는 외려 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외래어를 우리말로 이제 적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적을 때 사람마다 적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래어도 외려 표기법에 따라 이렇게 적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장 자모입니다. 사항, 한글 자모의 수는 20넉자로 하고 그 순서 이름은 다음과 정합니다.
자음, 모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스물 넉자인데요. 예, 특히 이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렇게 자, 10자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실제 모음자는 이 10자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밑에 붙임에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사실 스물 넉자 외에 예, 더 추가된 글자들은 그 이후에 예, 그 이제 첨부가 되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 넉자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전부가 다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스물 넉자에다가 자, 스물 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스물 넉자에는 자음 중에 된 소리가 빠져 있죠. 그죠? 된 소리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모음 중에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니까 사실은 나머지 모음 굉장히 많거든요. 나머지 11개 모음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런 나머지 모음들 즉 스물 넉자에다가 그러니까 16개죠. 총 16개. 그래서 16개의 자모가 자음 중에는 뭐죠, 여러분? 자음 중에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오, 쌍지읒이 추가되어 있고요. 근데 모음 중에는 이제 아야 어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아야 어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 에 그리고 예, 에, 예, 와, 왜 그다음에 우 그리고 왜가 있죠. 왜 그다음에 우 자, 워죠. 워 왜 그리고 위까지 예, 그다음 마지막 의이까지 합해서 의이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11개 모음 더 추가됐고요. 자음 5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모의 개수는 총 몇 개다? 예, 40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음 배열 순서는 다 알고 있지만 모음 배열 순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음의 배열 순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음 배열 순서가 시험에 왕왕 나오니까요. 이 모음 배열 순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음의 배열 순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아, 야, 어, 그리고 여, 오, 요, 우, 유, 으, 그리고 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있는 이 모음을 앞에다 이제 붙여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아이다 이 붙이면 아이, 에이, 그죠? 여기는 예, 그 다음에 에, 그리고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는 이를 붙이지 마시고 오는 아를 먼저 합하세요. 그럼 이제 와가 되겠죠? 그리고 와에다가 이를 붙이면 이제 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하고 이를 붙이면 이제 오이가 되겠죠. 우도 어하고 합하시면 워가 됩니다. 워에다 이 붙이면 왜가 됩니다. 그리고 우하고 이 합하면 이제 우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하고 이 합하면 의. 이렇게 해서 총 21개의 이제 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모음의 배열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기에 자, 다음 중 보기를 보고 순서대로 잘 배열한 것은 1번 고기, 그죠? 기역, 고기, 니은, 괴물, 디귿, 과일, 그 다음에 리을, 궤도 이렇게 자 있으면 이제 이걸 순서대로 이제 배열하려면 어떻게 배열해야 되겠습니까? 모음의 배열 순서를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음의 배열 순서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럼 해봅시다,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와야 됩니까, 여러분? 자, 오 다음에 와가 오죠, 그쵸? 예, 그리고 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왜가 옵니다. 그래서 고기, 그 다음에 과일, 그리고 궤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소리에 관한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절 된손입니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음 사이의 된소리, 두 번째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즉 자음 중 울림소리 뒤의 된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된소리로 발음나면 이제 된소리로 적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만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깍두기로 소리가 납니다만 우리는 깍두기로 적죠. 왜 그래요? 기역 받침 뒤기 때문에 된소리를 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석으로 소리가 납니다만 역시 된소리를 적지 않죠. 왜 그래요? 앞에가 비읍 받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2절 국외음화입니다. 여러분 국외음화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국외음화라는 것은요,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럼 국외음이 뭡니까 여러분? 지읒과 치읓이 되겠죠, 그죠? 예, 지읒과 치읓. 그러니까 국외음이 아닌 디귿과 티읕이 자 무엇으로 바뀐다?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해요. 디귿은 지읒으로, 예, 티읕은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외음화 현상은 소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표기에는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소리의 변화다. 즉 예를컨대 이런 겁니다. 굳다 다음에 이가 오면요, 소리는 이제 구지라고 됩니다. 그죠? 구지. 근데 이런 국외음화는 뭐라고 여러분? 소리의 변화니까 소리의 변화. 따라서 구지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굿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소리의 변화니까 표기에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 같다 다음에 이가 오면 소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가치가 되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가치라고 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갓이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제2절 국외음화 즉 6항 해당하는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제3절 디귿 받침 소리입니다. 7항 디귿 소리로 받침나는 것 중에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옷, 그죠? 예, 옷의 실제 발음은 여러분 오스가 아니라 옷하고 디귿으로 바뀌죠. 예,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실제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말에서 실제 발음될 수 있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 이 7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오면 7개 중 하나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옷은 여기 없으니까 시옷은 이 중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바로 디귿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옷하고 디귿으로 바뀌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디귿으로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들은 시옷으로 적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8항입니다. 이번엔 이제 모음입니다. 게레메페해의 예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발음의 변화이고요. 예, 적을 때는 반드시 예로 적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핑계를 보겠습니다. 핑계의 발음은요, 핑계가 원칙이나 핑계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발음이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표준 발음이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요, 적을 때, 즉 표기할 때는 핑계로 적어야지 핑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예, 표기는 이건 발음이고요. 발음이고 그 다음 표기는 핑계, 즉 예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모음 예의 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8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송, 불교에서 경전을 암송하는 걸 개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게시판, 또 휴게실, 또 뭐가 있습니까? 국기 개양, 이런 말들은요 원래 원음이 뭡니까 여러분? 원음이 개이기 때문에 그때는 개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9항입니다. 이번엔 이제 모음의입니다. 모음의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로 발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적을 때 뭘로 적어야 된다? 예, 역시 의로 적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의의 발음입니다. 모음의의 발음, 의는 나중에 표준발음법에서 할 텐데요.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첫음이 아니면 이로 발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는 애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개 다, 세 개 다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민, 주, 의에서 이것만 하시면요, 절대 의의 발음은 까먹지 않습니다. 민주주 의, 첫음이 아니면 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조사의죠. 조사의는 애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음 의는 반드시 의로만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에 오는 의도 첫음이 아니니까 이로 읽을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 의는 민주주 이의 이로 읽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건 역시 발음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표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뭘로 적어야 된다? 의로만 적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맞춤법 제9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5절 두음법칙입니다. 두음법칙. 두음법칙은요, 예, 첫음 제약 현상입니다. 두음, 두는 첫, 그죠? 머리고요. 예, 음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음, 머릿소리 제약인데요. 머릿소리, 첫음에 니은이나 리을이 올 수 없는 현상인데요. 모든 니은이 올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예, 두음법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음법칙은 예, 첫음에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한자음에서입니다. 첫음이고 한자음에서 구개음화된 니은이에요. 예, 그 다음에 모든 리을입니다. 첫음 그리고 한자음에서 구개음 니은과 리을이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개음 니은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구개음 니은은 자, 니, 려, 뇨, 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즉 이렇게 이 모음이 들어가 있는 모음을 구개음 니은이라고 그래요. 려도 이어니까 이가 들어가 있죠. 뇨도 이오니까 이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가 들어가 있는 모음을 구개음 니은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개음 니은은 첫음에서 그리고 한자음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을은 모든 리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리을 라 올 수 없고 레 올 수 없고 로 올 수 없고 루 올 수 없고 예, 뭐 류 올 수 없고 그죠? 예, 뭐 류 올 수 없고 모든 리을은 다 무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첫음에서 두음 역시 제약 현상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음 법칙 현상.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닉명 돼요, 안 돼요? 니 못 온다고 해서 닉명은 안 되고 예, 익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년도는 안 되고 연도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뇨소 안 되고 요소만 되는 거고요. 뉴대 안 되고 유대가 되는 거겠죠. 예, 두음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라죠, 라. 예. 락원 안 되죠, 그죠? 락원. 그래서 낙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은 구개음 니은, 즉 니녀 뇨뉴가 아니니까 이때 니은 온 건 관계 없어요. 예, 니녀 뇨뉴, 즉 구개음 니은만 못 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레일 안 되고 뭐가 됩니까? 내일이죠, 내일. 예, 또 로인 안 되고 노인이죠. 류리 아니고 그죠? 예. 요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류대 아니고 뉴대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상 두음법칙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음법칙은 어디까지나 두음제약 현상이니까 두음이 아니면 관계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두음이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은닉 관계없죠. 두음이 아니니까. 즉 첫음이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음법칙은 첫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한자음에서 나타나는 현상. 한자음이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한자음 예를 들면 녀석 관계없죠. 녀석 그렇죠? 녀석은 왜 됩니까, 여러분? 한자음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녀석 그죠?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두음법칙은 의존명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 2017년도. 이때 년도는 됐죠. 그죠? 왜 그래요? 이때의 년도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은 첫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첫음이 아니면 관계없다. 알겠습니까? 또 한자음이 아니면 관계없다. 그 다음에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의존 명사 적용받지 않는다. 한자음 아니면 관계없다. 첫음 아니면 관계없다. 알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또 이제 설명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신여성입니다. 신여성. 여러분, 그럼 보세요. 신여성에서 여는 첫음이 아니니까 두음 법칙에 그죠? 두음 법칙에 해당을 받지 않아서 신여성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두음 법칙은 어디에서만 첫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럼 여는 첫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여성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신여성은 신과 여성이 만난 복합어예요. 그죠? 따라서 이 신과 여성에서 여성은 신을 제외하면 역시 첫음절입니다.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똑같이 적용되니까 신여성이 아니고 신여성이 맞는 거죠. 똑같이 첫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마찬가지 뭐 서울여고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서울여고. 그러면은요, 서울여고의 여는 지금 첫음이 아니니까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울과 여고가 만난 복합어라고 보니까 그럼 여고는 첫음이니까 똑같이 두음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이상 두음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두음 법칙에 대한 설명이 11항 그리고 12항까지 있습니다. 11항, 12항. 예, 알겠습니까? 이상 두음 법칙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6절, 예, 겹쳐나는 소리입니다. 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딱딱, 쌕쌕. 앞서 뭐라고 그랬냐면 깍두기처럼 앞에 받침이 기역으로 끝나면, 법석처럼 앞에 받침이 비읍으로 끝나면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래서 깍두기고 법석입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왜 똑딱 이 경우에는 기역으로 끝나는데 된 소리로 적었을까요, 여러분? 앞에가 기역인데. 또 쓱, 싹도 마찬가지. 앞에가 기역인데 왜 된 소리로 적었을까요? 또 쌉, 쌀. 앞에가 비읍인데 왜 된 소리로 적었을까요? 자, 바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겹쳐놨기 때문에 기역이나 비읍으로 끝나도 그때는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는 지금 무슨 규정이죠? 제13항 규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또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 그러면은요, 이게 종류 류자니까요. 그래서 첫음이니까 유로 적은 건 두음 법칙이죠. 그래서 유로 적는 게 맞아요, 여러분. 첫음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첫음이 아니니까 사실은 뭘로 적어야 돼요? 첫음이니까 유류상종으로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유류상종. 하지만 왜 유유상종이고 유류상종 틀립니까?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면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는 지금의 규정. 무슨 규정? 13항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제사장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제1절 체언과 조사입니다. 체언과 조사는 각각 구별하여 적습니다. 그래서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처럼 각각 체언 따로 조사 따로 각각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15항 용언, 어간과 어미도 용언, 어간 따로, 어미 따로 각각 구별하여 적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붙임 보겠습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으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한글 맞춤법 표기의 대원칙이에요. 한글 맞춤법 표기에서 그 뜻이 유지되는지 또는 그 뜻이 유지되지 않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유지가 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고요. 뜻이 남아있지 않으면 뜻이 남아있지 않은데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뜻이 없을 때, 뜻이 남아있지 않을 때는 소리대로 적는 것입니다. 예컨대요. 쓸어지다 하고요.
쓰러지다의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빗자루는 잘 쓰러진다 할 때는 쓸다의 뜻이 여기에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쓸과 즉 어간과 어미를 각각 구별하게 적은 거예요. 왜? 쓸다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 때문에 쓰러진다 이 녀석아. 자, 이때는 여러분 무슨 뜻이 없습니까? 쓸다의 뜻이 없습니다. 그죠? 쓸다의 뜻이 없는데 쓰러지다로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적어요? 그냥 쓰러지다로 적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글 맞춤법 표기의 대원칙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향후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적을 때 굉장히 자주 적용되는 규정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붓이다가 있고요. 붙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표기의 차이점은요. 붓이다는 붓다와 이를 구별하여 적었고요. 붙이다는 붓다와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소리대로 적었죠, 그죠? 그럼 왜 붓이다는 형태를 밝혀줬고 밑에 건 소리대로 적었을까요? 이 붓이다는 붓다의 뜻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밝혀 적는 거죠, 이렇게. 반면 붙이다는 붓다의 뜻이 없어요. 그러면은 붓다라는 뜻이 없으니까 붓다를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풀을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그 다음에 감시원을 붙이다. 이때는 붓이다입니다. 근데요, 편지를 붙이다. 이때는 붓다의 뜻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대떡을 붙이다. 이때는 붓다의 뜻이 없어요. 빈대떡을 이렇게 붙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알겠습니까? 그때는 붙이다입니다. 또 넘어가 있고요, 넘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넘어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넘다의 뜻이 있는 거고요. 반면 넘어는 넘다의 뜻이 없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넘어는 건너, 저쪽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 건너, 산 저쪽이니까 아래 걸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예. 또 이다가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이따가가 있죠. 그럼 이따가는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이다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다의. 반면 이는 이따가는 이다의 뜻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그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 한글 맞춤법 15항까지 했고요, 여러분. 근데 붙임 보시겠습니다. 붙임.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는 오입니다. 그래서 요로 소리가 나도 적을 때는 반드시 오로 적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이 오, 옷이 오, 아니 오가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대답하는 말은 종결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아니 요가 맞고요. 종결형일 때 즉 이것은 내 것이 아니 오, 이때는 오가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미십시 요, 미십시 요, 이 틀린 겁니다. 왜? 미십시 하고 뭐야? 종결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미십시 오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미십시 오, 미시 오가 맞습니다. 다음 연결형일 때는 그때는 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이 요, 저것은 붓이 요, 또 저것은 먹이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예, 같은 대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니까 그때는 요를 쓰는 것이고, 자 종결형일 때는 반드시 뭘 쓴다? 오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항입니다.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를 적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이 오나 아로 끝나 있으면 그때는 어미가 아가 오는 거고요. 반면 어간이 오나 아로 끝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죠? 어간이 오나 아가 아니고 그 외인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미 어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용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럼 보세요. 먹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먹다. 용언 먹다, 먹다. 그럼 이제 먹다에서는요,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간이 어미입니다. 이렇게 먹다, 먹고, 먹어, 먹지처럼
예,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다, 고, 지, 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의 어간 앞에가 뭘로 끝났어요? 어로 끝났죠. 그렇죠? 그죠? 어는 오나 아에 해당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뭘로 적어야 돼요? 예, 먹, 어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보다 해볼까요? 보다. 보다는 어간이 뭘로 끝났어요? 오로 끝났죠. 그죠? 오로 끝났으니까 뭘로 적어야 돼요? 오는 여기 어간 오나 아에 해당이 되니까 보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뱉다 해볼까요? 뱉다. 침을 뱉다. 뱉다의 애죠. 애는 오나 아가 아니니까 뭘로 적어야 돼요? 어로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 외니까. 그래서 뱉타가 아니라 뱉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얕합니다. 자, 물이 얕다. 얕다는요. 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나 아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야는요. 이하고 아가 만나면 야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아가 있으니까 얏 어가 아니라 얏 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얕아가 맞고 얏 틀리다. 알겠어요? 그래서 또 얇아도 마찬가지겠죠. 얇어는 틀리고 뭐가 맞다? 얇아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17항입니다.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는 요로 적습니다. 그래서 일거 요, 참으리 요, 좋지 요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까 종결 어미, 그죠? 종결 어미는 오로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책이 오. 오로 적어요. 오로. 그렇죠? 왜? 종결어미니까. 근데 먹어요.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요는 요로 적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얘는 조사고 얘는 어미니까 그래요. 그럼 조사인지 어미인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생략할 수 없으면 어미예요. 책이 오에서 오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죠? 이거 책이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얘는 어미니까 어미는 오로 적어요. 근데요, 여러분. 먹어요에서 요를 빼보세요. 먹어, 되죠, 그쵸? 얘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어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아니라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는 요로 적어요. 알겠습니까? 생략해보세요. 그래서 봐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 아니 요라고 했죠. 아니요. 왜 아니요예요, 여러분? 자, 밥 먹었니? 아니 하고 뭐가 되죠? 생략이 되죠, 그쵸? 밥 먹었니? 아니 되잖아. 그래서 이때 요는 뭐예요? 이때 요는 조사니까 요로 적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 것이 그것은 내 것이 아니 오 이때 오늘 생략해 보세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어미니까 뭐로 적어야 돼요? 아니 오로 적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제18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과 어미가 바뀐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바뀌는 경우. 예, 그런 경우 이제 바뀐 대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갈다인데요. 갈다인데 갈고 갈치처럼 이때는 안 바뀌는데 갈다 다음에 니가 오면 가니. 그 다음에 갑니다. 가시다. 가오처럼 리을로 끝난 말 다음에 갈다 다음에 플러스 느 브, 시,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간에 있는 리을이 탈락해요. 그래서 갈, 니가 아니라 가니. 갈, 읍니다가 아니라 비읍이었으니까 탈락해서 갑니다. 갈 시고가 아니라 시가 왔으니까 탈락해서 가시고. 갈 의오가 아니라 탈락해서 가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리을이 탈락하면 탈락한 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 2번 시옷이 줄어지면 줄어진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긋다, 긋고, 긋진데 그어 하면 시옷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진 대로 적습니다. 3번 히읗이 줄어지면 줄어진 대로 적습니다. 그렇다가 니와 만나면 그런 니가 아니라 그러 니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이로 적습니다. 그러면 그러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나 의가 줄어지면 줄어진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푸어가 퍼, 크어는 커, 담그아는 담가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김치를 기본형이 김치를 담그다입니다. 그죠? 담그다. 그럼 담그다 다음에는 아가 오니까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아가 오면 어떻게? 의가 줄어져서 뭐가 돼? 담가가 됩니다. 담가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죠? 김치를 담궈라고 쓰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건 틀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담구다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예. 담구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런 말이 있으면 담궈가 되겠지만, 그죠? 담구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담그다라는 말, 담그다라는 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담가가 맞고 담궈는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잠그다도 마찬가지겠죠? 기본형이 잠그다이지 잠구다가 아닙니다. 잠구다 아니에요. 그래서 잠가가 맞죠? 잠궈라고 쓰는 것은 틀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예. 그게 바로 18항의 네 번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8항 5번째, 어간의 끝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습니다. 걷다인데요. 걸어, 걸은이처럼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을 싣고 아닙니다. 그죠? 짐을 싣고가 맞아요. 왜? 디귿이 바뀌는 건 언제만? 뒤에 모음 어미가 올 때만 바뀌는 것입니다. 보세요. 걷다, 걷고 안 바뀌죠, 그죠? 근데 걸어, 걸은이 바뀌었죠, 그죠? 언제 바뀌었어요? 뒤에가 모음으로 된 어미가 왔습니다. 여러분, 첫음 이응은 자음이 아닙니다. 소리가 없는 거니까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된 어미가 오면 디귿이 리을로 교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으로 된 말이 안 오면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지 걸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씻다지 싫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씻다지 싫다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씻고지 뭐가 아니다? 싫고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다만, 자 이제 6번째군요. 어간의 비읍이 우로 바뀔 적에는 바뀐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깊다 깊어 아니고 기워입니다. 가깝다 가깝아 아니고 가까워가 되겠습니다. 맵다 매워, 굽다 구워, 괴롭다 괴로워가 되겠죠. 그런데요,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경우가 안 바뀝니까? 거기 굽다가 고기를 굽다는 바뀌는데요. 고기를 굽다가 아니라 허리가 굽다. 허리가 굽다, 허리가 굽어. 안 바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바뀌면 이제 안 바뀐 대로 적는 겁니다. 그때는 굽어가 맞겠죠. 깊다, 기워는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종이를 집다, 집어 안 바뀌었죠. 예. 안 바뀔 때는 안 바뀐 대로 적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다만, 6번의 다만입니다. 돕이나 곱처럼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면 그때는 와로 적습니다. 그래서 도와 고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하다 뒤에서는 어미 아가 여로 바뀌니까 하여로 적어야 합니다. 하여, 하여서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하여가 줄면 해, 하여서가 줄면 해서가 됩니다. 그 다음 8번 어간 끄듬절 르 뒤에 어미 어가 러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르러, 노르러, 푸르러가 되겠습니다. 9번 어간 끄듬절 르의 의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나 어가 라나 러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흐르어는 어떻게 됩니까? 자, 흐르어는 어떻게 됩니까? 어간 끄듬절 의가 줄어서 흘이 되고 뒤에 어가 러로 바뀌어서 흘러가 되는 거죠. 예. 가르다는 갈라, 거르다는 걸러, 구르다는 굴러, 부르다는 불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언덕이 가파르다는 어떻게 써야 돼요? 가팔라처럼 써야죠. 그렇죠? 예, 왜? 어간 의가 줄고 리을이 앞에 이제 그 붙고 또 뒤에 있는 어미는 러가 돼서 라가 돼서 가팔라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흐르 다음에 플러스 모음음이 이제 어가 오는 거죠, 그죠? 예. 왜냐면 오나 아일 때만 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흐르다 다음에는 이제 어미 어가 오는데,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된다고? 의가 줄어서 이제 뭐가 돼요? 의가 줄어서 흘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어는 뭐가 된다고? 러가 돼 버린다고 그래서 흘러가 된다고 이렇게 흘러. 그럼 이제 가파르다는요. 가파르다는 이제 뭐가 와야 되겠어? 앞에가 아니까 이제 아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파르하고 아가 오고. 그럼 이제 의가 주면 이제 가팔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뒤에 안을 나로 바뀌어서 가팔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가팔라 흘러. 이상 용언 활용에 관한 규정 중 9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입니다. 제19항 어간에 전미사 음이나 미음, 이가 붙어서 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길이, 깊이, 높이 모두 이가 붙어서 된 말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서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역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걸음, 묵음, 밑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이번엔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들입니다. 같이, 굳이, 길이. 그 다음에 4번 희가 붙어 부사가 된 것입니다. 밝히, 익히, 작히. 그래서 어간에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이나 희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간의 뜻과 멀어지면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이잖아요. 뜻과 멀어지면 절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굽돌이 굽돌다에 이가 붙은 말인데요. 근데 지금은 굽돌다의 뜻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 구두방에서 구두 수럴 때 쓰는 도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굽을 돌다라는 뜻이 없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냥 어떻게 적어요? 예, 굽돌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목걸이. 목 걸다 다음에 이가 붙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에 걸다라는 뜻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액세서리는 목걸이가 맞습니다. 이때는 병을 뜻해요, 병. 목이 붙는 병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목에 걸다는 뜻이 없으니까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는 거고 어떻게 적으면 돼요? 목걸이라고 그냥 소리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뜻이 남아있지 않으면, 즉 뜻에서 멀어지면, 뜻이 없으면 그때는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다. 항상 이렇게 어떻게 적는다? 뜻에서 멀어지면 그때는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이다. 대원칙. 한글 맞춤법 대원칙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나 음이부터 명사가 되거나 이나 희가부터 부사가 된 말들은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다만 뜻에서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반면 붙임 보세요. 이나 음이 아닌 다른 말이 붙어서 이제 명사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나 음이 붙어서 된 말만 원형을 밝혀 적기로 한 것이니까요. 다른 말이 붙어서 된 말들은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음은 원형을 밝혀 적었죠. 왜요? 죽다에 음이 붙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요. 주검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었죠. 왜요? 죽다에 뭐가 붙었어요? 엄이 붙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나 음이면 원형을 밝혀 적지만 이나 음이 아니면 그 외의 말이 붙으면 그때는 어떻게 적는다? 예,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알겠죠? 이나 음이면 원형을 밝혀 적고요. 이나 음이 아니면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개를 한번 보세요. 막다에 뭐가 붙었죠? 애가 붙었죠. 따라서 마개는 이나 음이 아니니까 마개로 적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20항입니다. 역시 명사 뒤에 이가 붙어 다시 명사가 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붙어서 되면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낱낱이, 곰배파리, 바둑이 모두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 즉 이 이외의 전미사가 이루어진 말들은 원형을 밝혀줄 필요가 없습니다. 꼬락서니는 꼴에 악서니가 붙었습니다. 끄트머리는 끝에 음머리, 모가치는 목세 아치가 붙은 말들로 모두 이가 붙어서 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20항인데요. 20항의 다만 규정만 보시겠습니다. 20항 다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핫답니까 할답니까? 할따죠, 그렇죠? 할따. 표준 발음법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할따기 때문에 겹받침 두 개 중에서 끝자음이 드러나지 않죠. 끝자음이 이렇게 안 드러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겹받침 중 끝자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할짝거리다로 적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22항입니다. 용언 어간에 사동 또는 피동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들은 모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23항입니다. 용언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들은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어간을 밝혀 적습니다. 그런데요.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또는 다른 모음이 붙어 이루어진 말들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개, 굴, 귓둘, 기럭 모두 이가 붙거나 또는 이가 아닌 다른 말이 붙어 이루어진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원형을 밝혀주지 않았냐면 개굴하다, 개굴거리다, 귓둘하다, 귓둘거리다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또는 거리다로 쓸 수 없는 말들은 원형을 밝혀주지 않기로 지금 24형 붙임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얼룩, 소가 무늬가 얼룩이에요. 얼룩무늬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얼룩이라고 했죠. 얼룩이, 그렇죠? 얼룩이. 근데 문제는요.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룩이라고 적어서는 안 되는 거고 얼룩기가 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항입니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신용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 이루어진 말들은 모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25항입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다시 이가 붙어서 된 말들도 모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원칙이 또 있어요. 아까 여러분 대원칙, 뜻이 남아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렇죠? 뜻이 없으면 소리대로 적습니다. 또 하나 대원칙 두 번째, 이나 음이 붙거나 이나 희가 붙어서 된 말들은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때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만 이나 이나 희가 붙어도 뜻에서 멀어졌으면, 그죠? 뜻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는 역시 예, 소리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이번에는 자 27항 보시겠습니다. 27항입니다.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입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모두 각각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붙임 1. 하지만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가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는요. 사실은 아버지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라는 말에 크다라는 뜻을 갖는 고유어 한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아버지인데 한의 니은이 뭘로 바뀐 거예요? 소리가 리을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소리가 바뀐 것은 바뀐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아범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그때는 각각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붙임이 역시 또 대원칙,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칙 3개 배웠습니다. 대원칙 3개. 자, 뜻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대원칙 2. 이나 이나 희가 붙어 된 말이 아닌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대원칙 3.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원칙 3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며칠입니다, 여러분. 며칠은요, 이게 몇 일로 적지 않는 이유가요, 이게 몇 일과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며칠이 몇 일에서 왔는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며칠로 적고 몇 일로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골병이요. 왜 골타 그죠? 예, 골타 히읗 병이라고 안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얘가 골아서 생긴 병인지 아니면 뼈에 생긴 병인지 그 어원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원을 알 수 없으면 여러분 그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를 않습니다. 어원을 확신할 수 없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일 아니고 며칠 골 히읗병 아니고 골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한글 받침법 대원칙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뜻이 남아있지 않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한글 받침법 대원칙 두 번째 뭐라고 여러분? 이나 이나 히가 붙어서 된 말이 아니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글 받침법 셋 대원칙 셋이죠, 그렇죠? 예, 어원에서 어원 즉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들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이상 한글 맞춤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 다음 28항입니다.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그때는 리을이 탈락한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다다리는 달다리는 다달이, 딸님은 따님, 말되는 마되가 되는 것입니다. 바늘질은 바느질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29항입니다.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자 이틀과 날이만 하면 이텟 날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밥을 한 술, 두 술 떠먹는 가락입니다. 그래서 술 가락인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숫 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바느질과 고리가만 나면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바느질 고리가 아니라 반짓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상 29항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0항인데요. 이 30항은 좀 설명이 필요해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